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수등 대회 참가자 중 8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개막식 참석 인원은 950명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청해부대원 감염자 270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가 1,842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은 오후 6시 이후 취식과 음주를, 제주에선 야외 공연을 금지하는 등 휴가지에선 잇따라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2박 3일간 P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시 간호사회를 찾아 고충을 들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태영호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향해 드루킹 고발 등 3번의 자살골 해트트릭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이 5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9년 프랑스와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개막일 이틀 전까지도 이 올림픽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도쿄는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늘고 있죠. 올림픽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현지 분위기 안 좋죠? 네, 이제 24시간 뒤면 제가 있는 이곳 도쿄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올림픽 분위기는 오륜기가 있는 이곳 정도에서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펜스가 추가로 설치됐고 경찰과 군인까지 동원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선 개막식에 사용될 음악과 일본 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모습과는 달리 개막식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막 하루를 앞두고 유태인 학살을 희화화해 논란을 일으킨 연출 담당자가 해임됐고 최근엔 음악감독과 총괄 예술감독이 사퇴했습니다. 도심에서는 오늘도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올림픽을 중지하라, 취소하라라고 외치며 여전히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가장 초라한 개막식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도쿄의 날씨는 무덥지만 개막식만큼은 썰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애초 개막식에 참석할 인원을 10,000명 정도로 상정했지만 결국 IOC 위원과 해외 관계자 등 950명만 참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각국의 정상들도 대거 불참합니다. VIP 참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15명만 참석하는데 이는 리우올림픽 40여 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개막식에 이어 본 경기의 흥행도 참패 수준입니다. 무관중 대회로 치러지면서 티켓 판매도 최악의 판매고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33개 종목 경기에 대해 티켓 363만 장이 팔렸지만 결국 무관중 경기로 바뀌면서 359만 장이 환불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리우에서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석권했던 우리 양궁 대표팀이 이번에도 금메달 5개 싹쓸이를 겨냥합니다. 일본 아나운서의 안내 방송까지 준비하는 등 현지 환경을 100% 재현한 훈련으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네요.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대표팀은 남녀 개인과 단체에서 금메달 4개를 독식하며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남녀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혼성전이 추가돼 모두 5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도 목표는 금메달 싹쓸이입니다. 일찌감치 대표팀은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현지 사격장을 고려해 선수단은 국내에서 환경이 비슷한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강풍을 이겨내는 특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선 아예 세트 훈련장을 만들어 관중석 소음은 물론 일본 아나운서의 안내 방송,
양궁장 내부의 깃발과 배경까지 재현하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금메달을 위해 선수들이 적중해야 할 10.1의 지름은 12.2cm로 사과 한 개 크기입니다. 하지만 70m 거리에서 화살을 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 관역은 앞쪽만해지고 10.1은 희미한 점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남자부는 베테랑 오진혁과 김우진 외에 17살의 나이로 금빛 화살을 쏠 김재덕이, 여자부에선 세계 랭킹 1위인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이 나섭니다. 양궁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72년부터 40개의 금메달 중 절반이 넘는 23개를 쓸어 담은 우리 양궁 대표팀이 도쿄에서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우길 기대하겠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2명,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포함된 영향이 컸죠. 국내 발생만 따지면 어제보다 200명가량 줄었는데 그래도 방역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루 3, 4천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방역당국은 내일 수도권 4단계를 2주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953명. 지난주 같은 기간에 961명보다 8명 줄었습니다. 소폭 줄었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 불안 요소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월 초 15% 정도였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 4차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도 백신 접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32%로 7월 내내 고작 2% 늘어나는 데 그쳐 4차 유행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등 역학조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확진자가 3,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반쪽짜리 거리두기 단계고 집합금지가 없잖아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 연장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격상이 돼야 되고 플러스 알파라고 할 정도로 재택근무를 강화를 하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25일 종료할지 아니면 추가 연장할지를 내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부산이 특히 심각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16명으로 또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또 최다치를 경신했거든요. 부산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방역 지침을 꺼냈는데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서 저녁 6시 이후엔 취식과 음주를 전면 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여기서 혼자 커피를 마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피서철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변은 한산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산시가 최고 수준의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곳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이런 커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해변에 혼자 있어도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취식 행위가 금지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인데 앞으로 2주간 부산 지역 7개 모든 해수욕장에서 적용됩니다. 음주 취식이 금지고요. 물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의 용인이 되지만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는 걸로.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116명.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산시는 주말까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제주에선 확진자가 24명 추가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으로 관광객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죠. 걱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신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명.
하루 전 34명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지역 내 감염, 특히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괌 유흥주점이 묶인 집단 감염 범주에서 1명이 나온 걸 비롯해 파티24 유흥주점 2명, 고등학교 3명,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지인 모임에서 1명입니다. 이들 집단 감염과 연관된 확진자만 지금까지 70명을 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밀접한 대면 접촉, 그리고 고등학생과 지인 모임에서의 집합금지 위반이 확진자 폭증을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집단 감염 사례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것에 밀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전파로 인해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나오진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내부가 아닌 외부적 위협도 여전합니다. 이달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를 통한 감염 경로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가는 지역들, 또 2호 해수욕장 등 야간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러한 데들을. 한편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효과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제주도는 앞으로 1-2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보며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들에겐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로 낭비하고 있다는 걸 고백한 거라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 단계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청년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해 모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지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인 건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놓고 나라 거덜내는 공약이라고 비꼬았고, 윤희숙 의원은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호남을 돌며 민심을 챙긴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가시티 건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성과 반대, 어디에 투표를 했냐를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본인 주장이라는 거죠. 국회가 17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백길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을 위한 물리적 행동까지 해놓고 탄핵 표결에 반대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정세균 전 총리는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주도 전력까지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아마 추미애 후보일 것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SNS 비방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탄핵 문제로 화제를 돌린다며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차단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여권 대선 주자 공방에 기름을 부으면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실언 논란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간호사들을 만나며 독자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 미숙한 정치 판단했을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입당하라 이 뜻인 걸로 보이죠.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일선 간호사들과 만나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과로와 힘든 상황에서 재직 기간도 길지를 않고 이런 점도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지역과 직군을 넘나드는 이런 윤 전 총장의 독자 행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며 독설을 날렸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말한 겁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또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좀 이해가기 어렵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냐며 반박하는 등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여론 조작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권한이라며 공을 넘겼는데 대통령 권한인 사면설까지 나오고 있죠. 재계에선 가석방의 경우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풀려만 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석방에 힘을 실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공을 넘겼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이재용 사면설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실제 아직 논의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광복절 특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약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가석방은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는 만큼 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언제 교도소에 수감될까요? 어젯밤은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재수감이 확정된 어제 저녁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규정상 검찰이 재수감 일정을 통보하면 다음 날 출석해야 하는데 건강 등의 이유로 최대 3일까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서청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해 일정 기간을 두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김 전 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주소지가 있는 창원교도소에 출석한 뒤 수감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을 놓고 친문이 친문을 위하다 친문을 파괴한 자살골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었으며 드루킹을 고발해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3번의 자살골을 터뜨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과거 당대표 시절 댓글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기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추 전 장관은 갈라치기에 득을 보는 건 야당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조작 선거임이 확인됐다며 비판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선거 조작 사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고의적, 적극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가적인 개입은 없었다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죠. 노태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된다, 파동 일었던 게 벌써 17년 전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 2004년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속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19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당시 반대표는 단 2장이었는데 김종호 당시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표라고 밝힌 바 있고 나머지 한 표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걸 안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이 지사 측 김남국 의원의 SNS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 의원은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행동에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전 대표가 표결 전날 돌렸다는 자필 문서가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네네. 탄핵 발의에 성명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상심했다.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 측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한 당사자만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린민주당 김의건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실 며칠 전 김건희 씨의 엉터리 논문 의혹을 들고 나왔었죠. 네네. 그런데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전시기획 실적 허위 기재 의혹을 들고 또 나왔습니다. 김 씨 회사 코바나 콘텐츠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티에 소장품전을 자신들이 기획했다고 홍보했는데 정작 미술관 측은 해당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 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전시 기획을 계속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뭐 사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수행했던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전시기획 및 홍보 대행 영업 이력 또한 귀속된다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정모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모 씨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술집 접대부 출신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최 씨 측 변호사가 정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그동안 해명을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수영 강습 문제가 갑자기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4월 한 언론이 김정숙 여사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한 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영부인 안전에는 건강관리도 포함되는 만큼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청와대 경호처가 수영 강습을 인정하지 못한 건 내로남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을 채용해 필라테스 강습 등을 받았다가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은 거냐 뭐 이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죠. 날씨가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날 떼약볕 아래서 일하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온실 아닙니다. 기자가 직접 들어가 봤더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농민은 더위를 식히려고 머리에 물수건까지 썼지만 땀은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오후 2시 현재 밖의 온도는 33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렇게 온실 내부 온도는 43도를 넘어섰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더위에 상할까 봐 덥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40도 넘으면 지장이 있어요, 생육이. 그래서 40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하고 있어요. 떼약볕 아래에서 여성 2명이 밭일을 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작업복은 땀 벅벅이 됩니다. 더위에 지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젖소는 되새김질을 멈추고 침을 흘립니다. 식욕이 저하돼 우유 생산량은 10%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면 농가의 수익이 또 떨어지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들이 찾아올 것이 또 걱정되고요. 불볕더위는 당분간 밤낮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급식소가 늘었지만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 수는 그대로죠. 그래서 문을 연 일부 급식소로 어르신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긴 줄은 기본, 실내 취식이 어렵다 보니 다닥다닥 붙어서 길거리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무료급식을 하러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어느새 공원 문 앞이 가득 찹니다. 다른 구역 역시 공원 밖까지 빽빽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식사를 받기 위한 줄은 이미 공원을 빙 둘러 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지만 코로나19로 실내 취식이 여의치 않아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보입니다. 우리가 한 가운데 내 돈 이런 데가 있고 물시원 사는데요. 밥을 해가지고 소장에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곳곳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에 취약한 모습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안 쓰세요. 택배 같은 거 걸치고 다니까 저희가 계속 올리라고. 흥정제도 넣으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봉사단체 역시 염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무료급식을 중단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 끼의 밥이 절실한 분들이 너무 많이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절실한 한 끼의 밥 못지않게 방역 지침도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해야.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곳들이 생기면서 일부 장소로 이용자들이 몰리기도 하지만 지자체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단 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방안이 뾰족한 게 없어서.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인 만큼 감염 우려 없는 안전한 무료급식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사지마비된 위로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개가 사지마비가 됐다는 건데 개가 사지면 결국 사람은 두 팔 두 다리지만 네 다리가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네. 사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대형 화재와 같은 참사 현장에 훈련받은 개들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일명 위로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갑작스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나 이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쓰다듬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활약했던 위로견 테디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 손으로 지탱을 해줘도 얼마 못 가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러니까 심리치료 역할을 저 개가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걷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위로견 테디의 나이는 올해로 6살입니다. 많지 않은데. 네, 사람 나이로 치면 40대 중반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노화로 걷지 못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테디가 쓰러진 날은 아파트 붕괴 현장을 누빈 지 딱 3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엉덩이 쪽에 부상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하다가 다친 거네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네, 이 개 주인, 테디의 주인은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치료비 모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흘 만에 목표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한 항공사는 테디가 자신의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8인용 제트기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얼른 나와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훈민정음이 100억입니다. 아니,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판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국보인 훈민정음을 판다는 말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이 진본, 원본을 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책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총 100개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파일은 개당 1억 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세돌이 알파고를 무너뜨린 대국 기보도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져 1억 7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얼마 전 한 갓난아이가 형의 손가락을 깨무는 영상은 무려 8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디지털 파일은 세상에 하나뿐이라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100개를 만든다고요? 네, 이 원본을 보관 중인 간송미술재단은 어찌됐든 이 한정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해서 이 100개의 파일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진품이 될 거라는 건데요.
이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원본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이 디지털 파일 자체가 나중에 몇 배 높은 가격에 팔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최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간송미술관에선 이 디지털 훈민정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위 회원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라 이 얘기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7억 원짜리 폭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폭염이 있긴 한데 17억 원짜리 폭우라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영상 속의 도시는 연평균 강수량이 100mm가 채 되지 않는 두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도로 위에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에도 물 웅덩이가 고일 정도입니다. 아니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이 비는 자연스레 내린 비가 아니고 드론이 만든 인공비라고 합니다. 이 기온이 무려 50도를 웃도는 이 지역에서는 원래 대부분의 물방울들이 바로 비로 내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증발해 버리는데요. 무인 드론기가 이 습기를 머금은 구름에 전기를 쏴서 폭풍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인공 비를 만들어내는데 무려 17억 원의 연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는 뭐 저렇게 한 번의 비가 참 그립기도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폐활량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건데 정말 더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따져봤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차고 5분 정도 쉬지 않고 달려봤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뛸 때보다 훨씬 호흡이 가쁩니다. 또 이렇게 숨을 평소보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산소가 적은 고지대에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시속 7km로 뛰었더니 체내 산소 포화도가 해발 1000m 이상에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측정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증가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몸에 잠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산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일반인이 종종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정도라면 큰 신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마스크를 쓰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니까 호흡 근육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호흡할 때 사용하는 주된 근육은 횡격막인데 마스크를 쓰고 호흡한다 해서 이런 호흡근들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로만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운동할 때 마스크를 쓰면 심폐 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독일의 한 연구팀은 30, 40대 남성들을 마스크 미착용, 덴탈 마스크, N95 마스크 착용 집단으로 나눠 점차 운동 강도를 올려가며 각각 심폐 기능의 한계치를 측정했는데요.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쓸수록 한 번에 섭취하는 최대 산소량이 줄어드는 등 심폐 운동 능력이 저하됐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신체에는 변형이 생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심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합하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빨간불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 많이 쓰시죠? 요즘은 골프장에서도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많이들 쓰는데요. 그런데 제품들 상당수가 눈에 해로운 수준의 레이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눈에 장난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렬한 초록색 빛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겨냥한 레이저입니다.
조종사가 눈을 다쳐 급히 회항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It would be obvious if they were stopped by the police what type of laser they were. Those aren't the problem. It is the high-powered ones which are the problem, which should be classed as offensive weapons. 레이저 포인터는 출력이 낮은 1, 2등급만 판매가 허가돼 있습니다. 3R 등급부터는 안구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을 켜니 손전등의 불빛은 사라지지만 레이저 포인터의 빛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레이저 포인터 6개를 골라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이 3B 등급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6개 제품 중 2개가 위험 등급이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가시광선, 빛은요, 눈 안쪽까지 들어와서 망막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망막은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위가 시력을 잃게 돼요. 소비자원은 제품 등급과 상관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2004년엔 Y브로를, 1996년엔 부호 분할 다중접속 CDM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었죠. 이런 성과 덕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사이트 접속 불통 사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맞나 싶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보다 정부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 산수만 해봐도 230만 명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데 30만 명이 접속 가능한 서버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접속이 안 된다는 불만이 있었으니 한 명의 예약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총동원된 집도 있고, 그럼 더 많은 이들이 접속을 했겠죠? 누구 한 명은 성공하겠지 하면서요. 그럼 수백만 명이 접속을 한 셈이 됩니다. 4차 유행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애타게 찾을 것이 예견됐음에도 추가 서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민망해하기까지 했고, 그 뒤에야 좀 나아졌죠. 백신 공급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도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백신 예약은 선착순이 아니라더니 55세에서 59세는 백신 부족으로 결국 185만 명만 선착순 예약이 돼버렸고, 50대는 당초 모더나를 맞기로 했지만 화이자도 병행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백신 공급이 뒤틀린 걸 인정한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대통령이 나서서 모더나 2천만 명분을 확보해 2021년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했었고, 정부 주요 인사는 백신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 시기가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백신 가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끈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둔 문질적인 부강국가보다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국가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국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 백신 분노 아닌가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 주범으로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하게 의심해왔고, 거기에 맞춘 부동산 정책도 만들어왔죠. 정부가 1년 동안 규제 지역 거래를 뒤졌는데 허위 거래 12건을 찾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걸 빼면 달랑 9건입니다. 어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던 경제부총리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의 처제가 소유한 시세 2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거래했습니다. 집값을 띄울 목적이어서 거래 신고 얼마 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집값을 1억 원 올려놓은 뒤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급등에 이런 시장 교란 세력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그러나 막상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전국 규제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 중 허위 거래 적발은 단 12건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한 아파트는 여러 방법의 허위 거래가 있었다며 각각 별건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적발된 실제 허위 매물은 9건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전 거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도 집값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두 건이 나왔더라도 그게 전체 파급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건만 나와도 그게 다른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빚어진 집값 급등 현상을 일부 투기 세력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덕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자산이 5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1%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가구당 순자산을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9년에 프랑스와 일본보다 많게 되죠. 숫자로만 보면 프랑스와 일본보다 우리 가계가 더 부자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2%, 전체 국민 순자산에서는 75%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너무 비정상적, 거품이 심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다시 방역에 고삐를 죄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방역 규제를 풀었던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나 백신 접종을 증명해주는 그린 패스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프랑스에서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증명서를 꼭 제시해야만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확진자 0명을 기록한 이스라엘에서 지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מעבר לכך, אני כל הזמן שמה. אני מהסוג האנשים החרדתיים שאני יוצאת מהבית, גם אם אני עם עצמי, וזה לא קניון או מקום הומה, אני גם שמה מסכה, אפילו לפעמים 2.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러 모든 방역 수칙이 풀렸던 지난달 중순과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시키고 그린패스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로 일단 100명 이상 모임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0일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한 프랑스 정부도 50명 이상 모이는 시설에 안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했습니다. Yeah, if I get tested now I can go, but I can get corona in this queue right here. 호주도 3개 주를 봉쇄한 가운데 지난 19일 모든 규제를 해제한 영국에선 연인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해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년째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가 이색 아이디어로 위기 탈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조롭던 안전수칙 안내를 댄스로 전달하는 등 기내 영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신혜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Safety dance. Do the dance. Do the dance. Everybody wash some hands. 마스크를 쓴 비행사와 승무원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뮤직비디오 같지만 한 항공사가 선보인 기내 안전 영상물입니다. 철저한 위생 수칙과 기내 방역의 자신감이 가사에 담겼습니다. We have air that's clean and disinfectant machines zapping germs like an arcade space fun.
캐나다의 한 항공사는 설원에서 썰매에 올라탄 여성이 비행기 좌석을 연상시키듯 안전벨트를 조이고 낚시하던 어부가 좌석 아래에 구명조끼를 꺼내 입는 영상으로 승객들에게 기내 안전장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한 프랑스 항공사의 영상에선 승무원이 파리의 명소인 박물관과 패션쇼, 카페가 즐비한 골목길을 누비며 기내 수칙을 설명해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항공사들은 백신 접종과 함께 겨우 찾아온 생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Every Etihad flight has a wellness ambassador on board. This cabin crew member is there not only to assist with any wellness-related queries a guest might have, but to ensure all our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are being strictly adhered to. 과거 무미건조하게 전달되던 안전수칙부터 촘촘한 기내 방역까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항공업계의 적자가 우리 돈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사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날개 삼아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청해부대 장병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 함정 내 코로나 감염자는 271명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부터 청해부대 집단 감염 감사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거니까요.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던 청해부대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병 3명이 상태 악화로 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관련 입원 환자도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국방부는 감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준비 과정, 초기 대응의 적절성, 방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신속 항체 검사 키트만 가져갔는지, 특히 환자가 100여 명이 넘어갈 때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합참이나 국방부 자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에서만 제대로 좀 이게 통제가 되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국방부 자체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도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방부는 결국 특검을 지정했습니다. 셀프 감사 논란 속에 국방부는 상황에 따라 이번 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미술 갤러리에 난데없이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현대 미술의 한 표현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갤러리의 전시장에 커다란 전투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공기주입으로 몸체를 부풀리는 형식인 적을 속이기 위한 전투기입니다. 영국 작가인 피오나 베너는 권력과 인간의 욕망, 자연과 인간의 충돌 등을 설치, 행위 영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욕망이라던가 폭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자연과 또 인간의 어떤 파괴적인 관계를 다루는 작업들을 우리나라 현대미술 거장부터 활발하게 작업 중인 중견 작가까지 24명의 다양한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인 이배 작가는 수치라는 소재를 택했습니다. 이배 선생님의 작품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숯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회화 작품이 아주 멋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인 붓질이 관람객을 압도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검은색은 화폭에서 거침없이 춤을 춥니다. 구름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모습을 하지만 누가 그린 건 아닙니다. 저희 그림도 그와 같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흥미로운 전시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밖에서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오늘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절기상 대서였는데요. 절기답게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동안 35.9도까지 올라서면서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극심한데요. 이 때문에 여름의 더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보다도 서울의 낮 기온이 더 높습니다. 낮 동안에 열기가 식지 않아서 밤에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6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위의 기세가 덜한 편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들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춘천의 한낮 기온 37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울진의 한낮 기온이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